자, 여러분,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우리가 중요한 거를 완벽하게 다 끝냈어요. 그러면 무한복습. 메이지 유신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자, 한 글자만 써보자. 무슨 치연? 패번치연. 패번치연 중앙집권. 교토에서 도쿄로 천황 이동하고, 패번치연 하면서 중앙집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무슨 폐지? 신분제 폐지하니까 사무라이 없어졌죠. 신분제 폐지하니까 뭐야? 징병제, 소학교, 의무교육, 그쵸?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나오는 거. 무슨 쿠라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주의가 돼요? 침략주의가 돼가지고 사이고 다카모리의 무슨 론? 정한론. 그 다음에 타이안 한번 쳐들어가기도 하고, 유쿠를 무슨 나와 현으로?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한국은 무슨 사건? 운요 사건으로 강제로 무슨 조약을 맺게 했다? 강화도 조약을 맺게 했다. 여러분, 요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메이지 유신은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천황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천황을 더 강력히 만들려고 신도를 무슨화했다? 국교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지 유신의 연도는 언제예요? 1868년. 그 직전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봉안이 나와야 돼요? 대정봉안이 나온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정도면은 어설프지만 다 외워지죠. 근데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메이지 유신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자. 사실상 메이지 유신을 거의 성공시킨 게 누구냐? 여기 있는 쪼슈번 사람들이랑 여기에 있는 무슨 마번? 사스마번 사람들이에요. 그럼 해보자. 그러면 일본의 천황 밑에 권력자들은 딱 두 종류야. 바로 무슨 번 사람들? 조슈번 사람과 여러분 무스마, 사스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코쿠, 여기가 도사번인데 이 도사번도 유명한 남자가 있었죠. 사카모토 료마. 그래서 자, 해보자. 40%는 조슈번, 40%는 사스마번, 그 다음에 20%는 무슨 번이에요? 토사번이야.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지역 사람이 다 짱 잡았죠. 그러면 번이 몇 개 있었어? 300개 있었죠. 300개 중에 3개 번 출신만 권력을 다 잡아버린 거야. 자, 한국으로 해볼게요. 한국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은 경상도, 전라도가 있다고 치면 경상도의 부산 사람들, 미안하다, 여기 경상도의 부산 분들, 전라도에 예를 들면 전주 분들이 모든 국회의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쪼슈번과 사스마번이 잘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역사를 배워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무섭더라, 여러분. 견제받지 않는 권력, 엄청나게 센 권력은 여러분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이지 유신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 세우고 공장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쪼슈번의 일부와 사스마의 일부 정치가가 엄청나게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백성의 땅을 그냥 뺏기도 하고 철도 공사할 때 뇌물을 받기도 하고 장난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요, 이것 때문에 밀란이 엄청 터져. 한 번은 까먹었는데 어떤 사스마번인가 쪼슈번 권력자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여러분 수십만 명의 농민이 데모를 해서 누가 받느냐? 메이지 천황이 가서 직접 여러분 말릴 정도로 일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슈번과 사스마번의 여러분 독재가 심해지는 거야. 이런 식이야. 천황권은 강화시킨 다음에 천황이시여. 천황이 나라의 상징이고 절대 권력가지만 신에 가까운 천황이 어떻게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천황을 약간 또 무슨 합의로 만들어요? 허수아비로 만든 다음에 사실상 얘네가 다 해버리는 거야. 왜냐? 여러분, 이 당시 뭐 텔레비가 있니 라디오가 있니? 그러면 천황의 주변이 다 사스마 조시번이니까 얘네가 얘기하면은 천황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계속 사건은 뻥뻥 터지는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 무사 출신 지식인들이 서양에 유학도 갔다 오고 서양 학문을 배워서 잠깐만, 우리 일본이 잘못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 등장한 게 누구냐? 해볼게요.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무사 출신인데 나중에 훌륭한 지식인이 됩니다. 이분이 서양을 공부했더니 잠깐만, 영국에도 왕이 있지만 아무리 왕이지만 함부로 못하고 꼭 의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일본은 천황, 사스마, 조슈밖에 없는데 요 두 지역 애들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일본도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분이 1874년에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우리 국민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 사스마, 조슈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권력을 갖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메이지 유신 벌어지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 1874년에 10번 무슨 민권운동이 벌어져요? 자유민권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랬을 때 요 이타가키 다이스케 할아버지가 나라에다가 글을 올려요. 그 글이 뭐냐? 민선 의원 설립,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란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 일본은 권력이 타락했다. 사스마, 조슈 너무 부정부패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본도 영국처럼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해서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무슨 주의를 하자. 민주주의인데 꼭 집어서 입헌 무슨 제를 추구하는 거야? 군주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헌 군주제가 뭐야? 군주, 왕은 있지만 왕이나 왕 측근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 법에 의해 통치하는데 이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죠. 그러면 의회는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유민권운동은 한마디로 뭐야? 입헌군주제 하자, 민주주의 하자,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선거할 수 있게 하자가 바로 자유민권운동이야. 그럼 여러분, 요거 하자마자 당연히 따라해볼게요. 메이지 정부는, 자 해보자, 자유민권운동을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좀만 생각해봐요. 자, 키워드. 메이지 정부의 대다수가 누구야 지금? 사스마, 조슈번이죠. 자, 의회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고 있는데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자유민권운동에서 수십만 명이 이거 해서 법이 생기고 의회가 생기고 입헌군주제가 생기면 메이지 정부의 사스마나 조슈가 지 멋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권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맨 처음 메이지 정부는 반대를 하고 엄청나게 뭐를 합니까? 탄압을 해요. 특히 여러분 동사에 나오는 건데 가토 히로유키라는 여러분 일본의 사회 진화론자가 하는 말. 야! 지금 제국주의다. 지금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제국주의하고 제국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천황폐하가 얘기하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웬 놈의 자유민권운동이니 하고 여러분 가토 히로유키라든가 대다수 메이지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걸 안 하면 정말 밀란이 날 것 같거든.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도 야 이건 아니다. 사스마 조슈가 권력을 독점하니까 나라가 거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메이지 정부 천황도 자유민권운동을 어떻게 해요? 수긍을 해서 드디어 액션을 취하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일본의 여러분 정치가이자 우리에게는 나쁜 놈 안중근 의사가 처단한 여러분 이또 히로부미도 이 사람은 여러분 알아둘게요. 무슨 번 출신이에요? 조슈번 출신이에요. 요놈도 하기 싫었지만 대세가 해야 되거든. 저거 안 하면 서양 애들도 일본을 무시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또 히로부미가요. 바로 1889년에 자 여러분 메이지 천황 때 여러분 바로 일본의 헌법을 만듭니다. 아하, 그럼 여러분 봐봐. 헌법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무슨 운동이 성공한 거야? 자유민권운동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메이지 헌법을 다른 말로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왠지 요 명칭 좀 재수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메이지 헌법으로 정한 거야.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하자면
메이지헌법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나라의 주권을 누구에게 줘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천황에게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지 전쟁 안 된다. 그래서 투표해서 딱 가결되면 안 해야 되는데 모든 주권이나 권력이 천황한테 있으니까 야, 됐노. 천황의 뜻이야. 진주만 습격해.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헌법 만든 다음에 1890년에 여러분 드디어 요 헌법에 의해서 의회,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이기 때문에 요거를 무슨 의회라 불러요? 제국의회가 만들어지고 하나 더 할게요. 1890년에 일본의 천황이 야, 교육을 이렇게 해라. 자, 일본의 천황이 교육에 관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거를 무슨 치고라 불러요? 교육치고야. 내용이 뭐냐? 자, 나 천황은 모든 국민의 부모이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나 천황이 국가의 아버지니까 국민이 나에게 충성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교육치고의 목적은 뭐냐? 충을 강조하기 위해서 효도 강조해요. 그러면서 효하면서 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천황에게 뭐 해라?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이다. 천황이 물으면, 아빠가 물으면 목숨을 바쳐라. 그래서 여러분, 가족적 국가관을 형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국민들을 그냥 여러분, 어떻게 돼? 천황, 국가 마음대로 쓰려고 그냥 하나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관이 바로 제가 보기엔 뭐예요? 교육치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근대화가 됐으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화 시키려고 똘똘 뭉치는 것도 있는데 좀 정도가 심해서 저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국민들을 그냥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세뇌 교육이 나중에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게요. 자, 그러면 위에 써보자. 메이지 유신 중에 자꾸 얘기해요. 천황 밑에 대다수가 누구야? 특정 지역 출신이었죠. 사스마, 조슈. 둘이는 거의 왼수야. 완전 왼수예요, 여러분. 근데 둘이서 반반 권력 나눠가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1874년에 따라해볼게요. 자유 무슨 운동? 민권 운동이 벌어졌죠. 알아두면 좋아요. 이타가키 다이스케. 특히 동아시아사 하시는 분은 외워야 돼요.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자유민권운동 했을 때 맨 처음에 좋아했어요? 탄압했어요? 탄압했다가 자, 타협해서 만든 게 외울게요. 1889년 자유민권운동의 결과 메이지헌법, 일본 제국 헌법 만들어지고 재산권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남성들에게만 여하튼 선거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무슨 의회가 만들어져요? 연도 외워야 돼요. 1890년에 무슨 의회? 제국의회. 그리고 같은 연도에 무슨 치고? 교육치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언제 입헌군주제가 되는 거야? 1890년 혹은 1889년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꼭 외울게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벌어지는 와중에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세 번 자유민권운동 이타가키 다이스케. 자, 이타가키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 동사 개념이긴 하지만 자, 근데 여러분 일본이 저런 걸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속 무슨 주의가 돼요? 제국주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해보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일본이 제일 먼저 노린 건 뭐냐, 여러분? 일단 조선이에요. 우리 조선을 먹고 싶어요. 게다가 그때 찝쩍거렸던 어디도 먹고 싶어요. 대만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걸리적거려요? 청나라가 걸리적거리죠. 왜냐?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가 왕이고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였잖아.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먹고 만주까지 먹고 싶은 게 이 당시 욕심인데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청이랑 여러분 한번 붙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해보자. 국사야. 1894년 여러분 조선에서요.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바로 동학을 믿는 여러분 농민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죠. 그런데 정부에서 군대 보냈지만 동학농민에게 패하죠. 이때 정부가 결정적인 뻘짓을 하죠. 뭐냐? 동학농민을 진압하려고 조선 정부가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해서 청나라가 5월 4일 날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요.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다음 날 5월 5일 5월은 어린이날 여러분 누가? 일본이 들어와요. 야, 그러면 집안 싸움에 외세가 들어온 거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들어온 거야. 이거 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짧게 해볼게요. 무슨 조약에 의거한 거예요?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안 할게요. 그랬을 때 동학과 정부가 깜짝 놀라서 야, 안 되겠다. 집안 싸움에 외세가 들어왔으니까 전주회약을 맺고 평화롭게 끝났는데 일본도 안 나가고 청나라 안 나가고 여러분 들어온 김에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여러분 조선을 두고 따라해볼게요.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거야? 청일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세계사, 중국사 할 때 자세히 해놨어요. 두 번 하는 거야. 좀 비교적 짧게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일본이 메이지 유신 하면서 1898년에 청나라와 전쟁이 벌어지죠. 누구 먹으려고 여러분? 조선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말로 해보자. 여러분 청일전쟁은요. 청나라의 무슨 운동가? 양무운동가?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이 싸운 거지. 그러면 자 양무운동은 내가 뭘 했어요? 중체서양이랬죠. 서양의 과학과 기술은 배우지만 문화는 안 배웠죠. 일본은 뭐야? 후쿠자와 유키치에 무슨 개화론? 문명 개화론으로 기술과 문화까지 다 배웠죠. 결론 해볼게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청나라 군함이나 무기가 훨씬 우세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무조건 누가 이겨야 돼. 청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청나라가 져요. 왜 지느냐? 청나라 장군들이 여러분 정신이 썩었어요. 왜냐? 일본이랑 청나라랑 막 싸우는데 일본은 막 죽자사자 막 대포 쓰고 싸우는데 청나라 장군은 대포를 안 쏘는 거야. 왜 안 쓰느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당시 청나라의 권력자였던 서태후 들어본 적 있죠? 서태후에게 아부해야지 내가 출세하겠지. 대포, 총알 살 돈을 몇천억을 빼돌려서요. 서태후의 생일 파티 별장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일부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폐지되고 능력사회가 돼서 똑똑한 애들이 군인하고 국가를 위해 싸우는데 청나라 장군은 국가와 민족보다는 내가 출세해야 돼. 그럼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 서태후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럼 여러분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돈은 청나라가 훨씬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가 썩은 거야? 정신이 썩은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청나라가 지고요. 어이없게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겨. 이거는 여러분 절대 청나라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나라 배가 엄청 최신식에다가 그 당시 영국 배만큼 배가 좋았대. 근데 여러분 일본 애들은 작으니까 나라가 작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사더라도 중고배를 사고 그럼 했는데 또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육지에서 그 육군끼리 전투가 벌어지는데 내가 알기로는 일본 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틀치밖에 총알이 없었대. 근데 청나라는 총알에다가 따발총이 많았는데 그냥 이틀만 하루만 더 싸워도 청나라가 이기는데 어떤 청나라 장군이 잠깐만 여기서 내가 지면은 괜히 내가 욕먹고 여기서 싸우다가 내 군대가 많이 죽으면 자기 권력이 떨어질까봐 이기고 있는데도 야 철수해서 철수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보기 좋은 거죠. 하루만 더 버텼으면 일본 총알이 없거든요 여러분. 총알이 없는데도 그냥 싸운 거야. 돈이 그만큼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일본이 이깁니다. 해보자. 자 1894년 청일전쟁이 터져서 일본이 이겨요. 그러면 일본이 이기자마자 이제 1895년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서 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무슨 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그럼 당연히 여러분
청나라가 졌으니까 해보자. 외워두면 좋아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배상금. 이 돈이 얼마냐? 여러분 2억 양인데요. 알 사람은 알 거야. 이게 얼마냐? 이 당시 일본 예산의 10년치 돈이었대요. 짧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우리가 중국한테 전쟁에 이겨서 몇 천조? 5천조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였어요? 100조. 자, 전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재산이 100조야. 그래서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서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배상금 2억 양, 예산의 10배야. 근데 웃긴 얘기 해줄까요? 요거 받자마자 10년 동안 군대를 키워서 결국 여러분 나중에 러일전쟁 때 일본이 이기는 이유가 뭐냐? 청일전쟁에서 받은 요 배상금을 다 국방비로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비기거나 안 졌으면 세계 역사가 우리 역사까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청일전쟁에 져서요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짜자자자. 자, 이렇게 있으면요. 자, 다시 그릴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여기를 따라해볼게요. 랴오둥 반도라고 불러요. 무슨 반도? 랴오둥 반도. 랴오둥 반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반도라 불러요? 요동 반도를 일본에게 주고. 자, 아까 일본이 먹고 싶어 했던 섬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만이라 불러요? 대만. 내지는 요 대만을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만이라 불러요? 타이완이라 부르죠.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배상금 2억 양. 그 다음에 랴오동 반도도 먹고, 세 번째 타이완도 먹고, 그 다음에 타이완 앞에 여러분 이렇게 섬이 여러 개 이렇게 쭉 있거든요. 타이완 앞에 있는 요 섬을 펑후 제도라 불러요. 그리고 네 번째, 청나라가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해요. 그러면 청나라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순간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일본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두 먹게 되는 거야. 조선도 먹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서 완전 여러분 일본이 무슨 분위기인 거야? 축제 분위기인 거죠. 야, 10배, 1년 예산의 10배, 2억 양.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등? 기염둥이에요? 라오둥이에요? 라오둥, 요동반도. 그리고 작지만 무슨 한? 타이야. 게다가 뭐야 여러분? 평생 먹고 싶었던 조선을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자, 외울게요 이거.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내가 잘 나가면 옆에 누가 뭐예요? 무슨 투예요? 몇 투야? 질투야? 질투가 벌어지죠. 그럼 해볼게요. 자, 일본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자, 갑자기 1895년에 95년 여러분 96년인가? 96년 여러분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95년이다. 자, 독일이 자 해볼게요. 러프독 영어로 뭐예요? 거친 독이죠. 농담이에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요 3국이 일본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요거를 무슨 간섭이라 불러요? 삼국 간섭. 뭐냐? 갑자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 뒤통수를 딱 때린 다음에 야, 일본 눈깔 깔아. 너 임마 일본 너 니네가 먹었던 무슨 동 반도를 랴오동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라고 해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죠. 아니 전쟁까지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동 반도, 타이완, 조선 다 먹었는데 가장 알짜인 여러분 무슨 반도를 랴오동 반도를 일본을 협박한 다음에 돌려주래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러프독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울면서 여러분 일본이 랴오동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요때 요 러시아와 누구랑 친해지느냐? 민비 플러스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확하고 약화시켜요. 그래서 삼국 간섭 때문에 일본은 두 가지를 못 먹은 거야. 하나가 무슨 동? 기염둥이에요? 라오둥이에요? 라오둥과 조선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화나요 야마도라요. 야마가 화란 뜻이죠. 그래서 일본이 화가 나서 1895년에 차마 러시아는 못 가니까. 왜? 지보다 세니까. 자, 만만한 게 누구 여러분? 조선의 왕비였던 민비를 러시아랑 친하다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자. 무슨 시에? 민비 시에. 이걸 우리가 을미년에 1895년에 민비가 러시아 끌어들여서 일본 견제했다고 민비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무슨 사변? 을미사변. 그런 다음에 여러분 민비 죽인 다음에 자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 시켜다가 강제로 개혁을 하게 하죠. 무슨 개혁? 을미개혁. 이때 여러분 한국의 모든 남자들 머리 잘라라 해서 여러분 무슨 령이 나와요? 단발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드디어 음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태양력을 씁니다. 그러면 자, 야 민비를 죽였어. 나라의 국모야 주모야. 나라의 국모잖아. 다음에 머리를 자르게 하니까 여러분 조선의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무슨 의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을미의병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민비의 남편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종이라고 부르죠. 고종 완전히 화나죠. 왜 화가 나요? 우리 궁궐 경국궁에서 저기 옆방에서 내 아내를 일본 놈들이 무참하게 죽였는데 사실상 여러분 요 고종도 일본에게 잡혀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종이 너무 일본군이 싫어서 밤에 경국궁을 탈출해서 여러분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하죠. 요거를 1896년에 알아서 러시아 관청으로 고종이 피했다. 무슨 파천 여러분? 아관 파천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까지는 여러분 안 나오더라도 요건 배울게요. 자, 청일전쟁이 벌어져서 일본이 이겨서 무슨 새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신났죠. 해보자. 랴오둥 뭐라고요? 랴오둥 요동반도 타이완 펑무제도 조선까지 먹을 뻔했는데 요거 잘 나와요. 요즘에 나오는 게 무슨 간섭이에요? 삼국간섭 잘 나옵니다. 삼국간섭으로 무슨 독? 러프독. 요것도 외워야 돼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한 번 더. 러프독으로 삼국간섭으로 랴오동반도도 청나라에게 돌려주고 조선도 못 먹고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누구에게 화풀이해요? 불쌍한 민비에게 화풀이한 거죠? 아시면 돼요. 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다가 이제 뭘 하느냐? 그 밖에 여러분 사건이 많았는데 우리 세계 사니까 재밌는 얘기 해보자. 1899년에 중국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바로 여러분 해볼게. 자, 퀴즈야. 산둥에서 시작됐다. 두 번째, 무술가가 주도했다. 세 번째, 청나라를 부축해서 멸망시키자. 서양을 멸망시키자. 그쵸? 자, 여러분 요거 중국사의 운명을 바꾸는 무슨 단 사건이에요? 의화단 사건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면 의화단 사건으로 어떻게 돼요? 8개 무슨 군이 등장해요? 8개 연합군이 중국에 쳐들어오죠. 대충 해보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아마 이 중에 하나 틀릴 수 있어요. 자, 8개가 여러분 쳐들어와서 베이징까지 점령하고 완전히 중국 개박살 나죠. 그러면 의화단 사건으로 베이징 점령 당한 다음에 1901년에 여러분 따라해보자. 바로 8개 연합국이랑 의화단, 중국이랑 청이랑 무슨 조약을 맺어요? 신축조약이죠. 내용이 뭐야? 청나라는 의화단 때문에 죽은 서양 사람, 신부님들 여러 사람들의 목숨값 어마어마한 무슨 금을 내놔라. 배상금을 내놔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외국 군대가 바로 베이징에 여러분 베이징에 뭐 하게 돼요? 주둔하게 되죠. 그래서 의화단 사건으로 맺은 신축조약으로 사실상 청나라가 반쯤 망한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청나라가 깜짝 놀라서 1901년부터 야, 안 되겠다. 청나라 반쯤 망했다. 마지막이니까 개혁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청나라가 마지막 개혁인 여러분 무슨 신정을 해요? 광서 신정하죠. 목적이 누구야? 입헌 군주제를 하자. 그리고
신식 군대인 신정도 만들고 과거제도 1905년에 폐지하고 여러 가지 했었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시 강유해이잖아. 근데 여러분 결국 철도 구비하러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 요거는 중국사지만 안 들은 친구들은 그냥 하고 넘어가고요. 중국사 이미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아 맞아 하고 리피트 하세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해볼게. 의아단 사건으로 8개 연합군이 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구야? 러시아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다 배 타고 왔잖아. 일본도 배 타고 왔죠. 청나라 바로 위가 어디 여러분?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요때 의아단 사건으로 러시아가 왔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청나라야. 청나라고 이게 러시아하고 여러분 요쯤이 자 요쯤이 무슨 해주예요? 연해주인데 이거 1860년에 베이징 조약 중재했다고 러시아가 가져갔죠. 그럼 여러분 요거 빨간 거 해보자. 요 빨간 거를 우리가 무슨 주라고 불러요? 만주죠. 청나라 거죠. 근데 여러분 의아단 사건 진압하고 나서 러시아가 욕심이 생긴 거야. 러시아가 어딜 먹고 싶어요? 만주를 먹고 싶어서 여러분 의아단 사건 진압한 다음에 일부 군대는 베이징에 두고요. 바로 만주를 누가 먹어요? 러시아가 언제 먹어요? 1901년에 쓱 하고 먹는 거야. 그리고 그 직전에 여기 따렌, 리순, 따렌까지 1898년에 러시아가 먹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랬을 때 누가 싫으냐? 해볼게 여러분. 이 당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누구냐? 가장 식민지가 많은 나라가 누구야? 영국이야. 그 영국 입장에서는 놀란 거야. 왜냐? 러시아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쳐죽일 러시아가 만주를 먹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일본도 멘붕인 거야. 왜냐? 러시아가 만주도 노리지만 여러분 어딜 노려요? 조선을 노리거나 혹은 러시아가 되게 조선이랑 친해.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러시아가 만주 다음에 조선을 먹었을 거다 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만주 먹은 다음에 그냥 조선과는 동맹을 했을 거다. 그런 썰이 있는데 난 모르겠고 일본은 멘붕인 거야. 왜냐? 일본이 보기엔 내가 조선 먹은 다음에 만주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만주 먹으면 조선이랑 친해져도 문제야. 조선을 기점으로 해서 항구 빌려서 일본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일본 놈도 만주 먹고 싶고 러시아도 만주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죠. 결국 여러분 조선과 만주를 두고 누구랑 싸움이 나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움이 나는데 그 전에 영국이 잠깐만 일본 혼자서는 싸우면 질 수가 있으니까 뭘 하느냐? 1902년에 여러분 제1차 영국과 여러분 일본이 무슨 맹을 맺어요? 영일 동맹을 맺어요. 왜 맺느냐? 바로 1년 전에 러시아가 만주를 먹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국이 러시아랑 직접 싸우면은 충격이 클 수가 있으니까 일본아 우리 영국이 무기 대주고 돈 빌려줄 테니까 한번 붙어봐. 붙으면 우리가 더 아쉽게 여러분 1차 영일 동맹을 맺은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국 1904년에서 1905년 조선과 만주를 두고 여러분 무슨 전쟁이 터져요?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 해줄게요.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 도박사가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냐? 러시아가 이긴다. 일본이 이긴다가 아니라 100% 러시아가 이긴다. 러일 전쟁 수준은요 지금 미국이랑 미얀마랑 싸우는 수준이라고 봤어. 그러면 뭐 내기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조건 이기는데 영국이 언제 끼어들어서 일본 도와주느냐? 이게 내기 어때 여러분? 근데 기적이 벌어져요. 전 세계 수천 명의 도박사가 멘붕이 와. 왜? 여러분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겨버리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멘붕이 오는데 꼭 이긴 것도 아니야 솔직히. 비기는데 약간 일본이 유리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거 되게 여러분 재밌습니다. 자 보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은 자 한번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지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잘 그리죠? 자, 여러분 전쟁터가 여기야. 여기 동해바다, 동해해전, 쓰시마 해전에서 이제 러시아 해군이랑 일본 해군이랑 싸우는데 여러분 러시아 해군이 요쯤에 있었대. 요쯤에. 그래서 봐봐. 이 당시 러시아의 해군이 엄청 세가지고 요거를 러시아의 발틱 함대라고 부르는데 바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에 이어 러시아의 발틱 함대 별명이 무적 함대야. 누구도 두려워해요? 영국도 솔직히 좀 두려워했대. 바다의 왕자인 영국도 러시아의 발틱 함대랑은 여러분 안 싸웠다고 했대요. 그럼 발틱 함대가 여기까지 와야 되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그 유명한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운하가 있어요? 수에즈 운하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통과해서 오면 되는데 자 해보자. 1902년에 제1차 무슨 동맹이에요? 영일동맹이죠. 그래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하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아프리카가 얼마나 크냐면요. 유럽 대륙, 중국 대륙,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가 들어가요. 우리가 지도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엄청 커요. 그럼 여기를 러시아가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우디 여기 아라비아 반도 거의 다 누구 동맹이야? 누구 동맹이야? 영국 동맹이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보급을 물건을 안 팔어. 물이나 뭐 그런 거를 인도 갔어요. 인도 누구 거야? 영국 거죠. 잘 보급을 안 팔어. 여기 동남아시아 갔어요. 말레이시아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싱가포르 영국 거죠. 잘 안 줘요. 여기까지 왔을 때 발틱 함대의 3분의 1이 병에 걸렸대요. 그 병이 뭐냐? 여러분 괴혈병이에요. 괴혈병이 뭐냐?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피가 나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미 최강의 발틱 함대가 여기 동해 오기 전에 이미 전력이 딱 떨어져. 그래서 어떤 그 웃긴 사람이 어떤 사학자가 콩나물을 얘기해. 만약에 여러분 콩나물 알죠? 콩나물은 집에서 물만 줘도 자라나잖아. 만약에 러시아 발틱 함대가 콩나물을 키웠으면 안 줬을 거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괴혈병은요 비타민 C를 먹으면 바로 없어진대요. 병도 아니래. 근데 그 당시에는 비타민 C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 비타민 C가 모자르지 않아요. 왜냐? 싱싱한 야채나 밀가루나 뭐 과일 먹으면 비타민 C가 오는데 발틱 함대가 올 때 여러분 영국의 동맹들이 바나나나 야채를 안 파는 거야. 그럼 발틱 함대 입장에서는 이씨 뭐야? 통조림만 계속 먹다 보니까 비타민 C가 모자라서 괴혈병이 난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자, 러시아 함대 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일렬로 서 있으면은 갑자기 일본 배가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 V자를 그려서 이걸 우리가 흔히 무슨 진이라 불러요? 하객진이라 부르는데 갑자기 봐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으면 대포를 주고받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여러분 일본 배가 미친 듯이 이렇게 오다가 V자 그려가지고 막 선멸을 시켜버려요. 이때 일본의 최고 영웅 도고 헤이 하치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영웅이 돼. 왜냐? 야, 쬐끄만 일본의 어떤 장군이 전 세계 최고의 함대인 발틱 함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영국에 넬슨이 있다면 일본에는 도고가 있다 라고 해서 막 신문기자 하는데 유명한 그 야사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 이 도고가 하는 말. 저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내 전법을 연구해서 이겼다. 이런 여러분 썰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냥 좀 슬프긴 하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슬프냐면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간 이순신 장군은 일본에서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언제부터냐? 임진왜란 끝나고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사랑했던 유성룡이란 분이 다시는 이런 임난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한 책 징비록이란 책을 쓰는데 이 책을 에도막부 때 일본의 어떤 놈이 이거를 베껴서 출판을 해요. 이때 일본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 이때 주로 나온 게 누구야? 이순신 장군이죠. 이때부터 여러분 에도막부 때부터 최고의 장군이 누가 돼요? 이순신이 돼가지고 일본 애들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했다는 썰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데
솔직히 완전 이긴 것도 아니야. 왜냐? 러시아가 여러분 강대국이라 전쟁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자, 세계사를 해보자. 1905년 러일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벌어지죠. 기억나나? 피의 무슨 사건? 일요일 사건이라고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막 전국에서 파업하니까 전쟁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러시아가 지진 않아요. 지진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여러분 해보자. 솔직히 파산은 누구야? 일본은 완전 파산이에요. 러일 전쟁 하느라고 영국이랑 여러분 미국한테 막대한 돈을 빚져가지고 파산날 뻔했어. 해보자. 그래서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1905년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만나서, 자,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포츠머스 조약은 첫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무슨 벨트가, 루스벨트가 중재를 해서 요것 때문에 요해 무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해볼게.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가 하는 말, 야, 일본 잘 들어. 우리가 진 게 아니야. 더 싸울 수 있어. 더 싸울래? 일본 안 싸우겠대. 그래서 우리 러시아는 니네에게 따라해보자.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안 줘요. 여러분, 청나라는 확실하게 졌기 때문에 배상금을 물었죠. 몇 억량? 2억량.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가 배상금을 안 줘요. 왜? 우리 지지 않았다 이거야. 대신에 뭐를 주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대신에 뭐를 주냐면요. 자, 해보자.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러시아가 여기 가지고 있던, 자, 해보자. 여기, 리순 어디야? 따렌을 너에게 주겠다. 배상금 대신에, 야, 리순, 따렌 지방을 누구에게 줘요? 일본에게 주겠다. 또 하나 여기, 남만주. 자, 만주의 남쪽, 남만주에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를 창춘이라 그래요. 창춘 이남에 남만주를 주겠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섬이 있거든요. 요걸 따라볼게요. 요거를 무슨 인이라 불러요? 사할린인데, 사할린, 자, 사할린 남부, 이게 사할린이면 여기 북이 50도 이남을 주겠다. 대신에 절대 배상금은 안 주겠다고 여러분 퉁치고 말아요. 요게 바로 러일 전쟁의 결과. 5번 해볼게요. 무슨 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솔직히 여러분 어디는 얻었어요? 리순, 따렌, 창춘 이남에, 봐봐. 이게 만주라고 치면 만주의 반을 얻은 거야. 남만주. 그 다음에 여기 폭 튀어나온 거 무슨 린? 사할린의 반을 먹었죠. 근데 일본에서 폭동이 났어. 뭐냐? 이 러일 전쟁 때 일본도 수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개빡친 거야. 야! 우리가 이겼는데 왜 배상금을 못하니? 해서 여러분 막 총 쏘고 막 수백만 명이 데모하고 맞아 죽고 이러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일본도 더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하튼 러일 전쟁 이기면서 전 세계가 일본을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야. 야, 이게 동양이라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이놈들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미국과 이제 미국과 영국이 조금씩 나중에 견제 들어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일전쟁에 비겼거나 러일 전쟁에 아예 좀 졌으면은 일본이 좀 뭐랄까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일봉이 심해져서 나중에 여러분 태평양 전쟁 하다가 나라가 한번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잘 나갈수록 조금 과열되면 터지듯이 여러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운이 온다고 그게 영원한 행운이 아니라 나중에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지금 어떤 고난이 온다고 이게 계속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1905년에 누구까지 이겨요? 일본이 러시아까지 이긴 다음에 바로 뭐를 하느냐? 슬픈 일. 러시아가 여러분 이제 조선을 떠나겠죠. 그러면 조선은 그동안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여러분 러시아와 일본의
으르렁거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독립도 유지하고 개혁도 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조선의 모든 이권을 일본에게 줘요. 그래서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1905년 11월 달에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반쯤 먹히는 무슨 조약을 맺게 돼요? 을사조약. 그래서 여러분, 이 을사조약으로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무슨 권을 뺏겨요? 외교권을 뺏기고, 또 하나 무슨 부가 설치돼요? 통감부가 설치돼서 이게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되죠. 여기 누가 앉아요, 여러분? 이또가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잖아. 근데 여러분, 나중에 1910년에 완전히 한일 강제합방으로 경술련에 조선이 망하는 국가적 치욕을 당해서 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일본도 망하죠. 예, 뻘짓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사를 다 정리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왕초보 서양사 51강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무슨 양 전쟁? 태평양 전쟁이고, 자, 왕초보 서양사 52강이 1943년부터 194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해보자. 선생님 그 강의인 왕초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사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왕초보 세계사 일본사예요. 그러면 요까지 딱 하면요, 어디 모르냐? 요까지 보신 분들은 왕초보 세계사 중에 서양사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51강이 일본의 군국주의 태평양 전쟁, 요거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52강 바로 1943년에서 45년의 전쟁이거든요. 요 두 강을 보시면 일본사 완벽해지고요. 그리고 봐봐, 뒤로 갈수록 뒤에는 왜 저렇게 해놨느냐? 뒤에는 일본사만 나오잖아요. 저 때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이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뺐어. 그래서 요 강의까지는 일본사만 한 거고, 요거 보신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왕초보 세계사 일본사 편이고, 요까지 보신 분들은 왕초보 세계사 서양사 51강 일본의 군국주의와 태평양 전쟁 52강 43년에서 45년까지의 변화, 요거를 보시면 완벽해집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